어느 날 장남의 집에서 쫓겨난 어머니, 갈 곳 없는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그때 낡은 가방 속에서 막내의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번 생엔 효자 못 돼서 미안해요. 다음 생엔 꼭 엄마 아들로 다시 태어날게요. 눈물 한 줄기가 편지를 적셨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반, 박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6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알람이 필요 없었죠.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수는 천천히 이불을 걷었어요.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어요. 장남 부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손자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말수는 냉장고를 열어 어제 담가둔 된장을 꺼냈어요.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농도를 확인했죠. 딱 좋았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말수는 된장을 풀어 넣었습니다. 국물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번졌어요. 말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벌써 1년 반. 돌아가신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장남 민순의 집으로 온 뒤로 말수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식탁을 차렸어요.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따끈한 된장국. 정성스럽게 담긴 아침상이었죠. 6시 반쯤 며느리 지연이 먼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지. 민수도 출근하면 점심 거르잖아. 말수는 국자를 들고 국을 더 떠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살짝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간단하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 말에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다는 말. 그 말 속엔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부담스럽다는 뜻이 아닐까?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뒤 민수가 나왔어요. 38회 장남은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맛있겠다. 민수는 한 숟가락 뜨고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민수는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오늘도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민수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지연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말수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손자 준호는 가장 늦게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인 준호는 교복 셔츠를 대충 입은 채 식탁에 툭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침에 또 된장국이에요? 준호는 투덜거리듯 말했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질려요. 말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죠. 준호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나는 것도 진짜. 그 말은 작았지만 말순의 귓속엔 크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질만 했고 민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로 나왔어요. 방문을 닫고 말수는 창가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여기서 괜찮은 걸까?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아침 햇살이 사진 액자를 비쳤어요. 따뜻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아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말수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일은 여전했지만 식탁에서 나누는 말은 줄어들었어요. 지연은 이제 잘 먹겠습니다라는 인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곤 했죠. 말수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지연의 어깨는 늘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말순도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말순이 뭘 도와주려 하면 지연은 늘 괜찮아요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물었어요. 지연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지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말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었거든요. 불편함.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말수는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는 집에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10시, 11시,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말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아들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방문을 열지 못했어요. 민수 피곤할 텐데 내가 괜히 나서면 안 되겠지. 말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손자 준호였어요.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말순이 준호야, 간식 먹을래? 하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가끔 문틈으로 괜찮아요라는 짧은 대답만 들려왔죠. 어느 토요일 오후 말수는 준호 방 앞을 지나다가 문이 살짝 열린 걸 봤습니다. 준호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진짜 우리 집 답답해 죽겠어. 할머니가 맨날 집에 계시잖아. 방도 하나 차지하고 있고.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말순의 귀엔 또렷하게 들렸어요. 냄새도 나고 진짜 좀 그래서 요즘 집에 있기 싫어. 말수는 천천히 뒤돌아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내가 짐이 된 건가?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남편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흑백 사진.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말순도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괜히 여기 온 걸까? 말순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목이 메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밤이 되자 말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말순이 다가가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 얘기하니? 말순이 물었지만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회사 얘기요. 엄마, 물 드실래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자기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수는 그걸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긴 한 걸까? 새벽녘 말수는 다시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냥 참으라고 했을까? 아니면 나가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늘만이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고 말순의 마음속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식탁엔 유난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뒤적이고 있었어요. 준호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말수는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한 공기, 불편하고 답답한 기운이 식탁 위를 감싸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국그릇을 든 채 아들을 바라봤어요. 응, 왜?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좀 고민이 있어서요.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말순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무슨 고민인데? 민수는 지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준호도 크고 고등학생 되면 공부방도 필요하고요. 집이 좀 좁아서 그래서요. 말수는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가 쓰시는 방이 원래 준호 공부방으로 쓰려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공간이 필요하고 솔직히 요즘 지연이도 많이 힘들어해서요.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밥그릇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턱 막혔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저희도 이런 말하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각자 생활하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서요. 각자 생활. 그 말은 곧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말수는 그걸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 됐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민수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 문제고 저희 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식탁 위의 된장국은 이미 식어버렸고 밥도 한 숟가락 뜨지 못한 채였죠.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엄마하고 불렀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말수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저 멀리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옷장을 열었어요. 그 안엔 낡은 손가방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여행 가방. 말수는 천천히 옷을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겉옷 2벌, 속옷 몇 장, 그리고 낡은 수첩. 수첩 속엔 돌아가신 남편과 찍은 사진 몇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막내 현수가 초등학생 때 쓴 편지였어요. 노란 편지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엄마, 나 커서도 꼭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말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현수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어요. 막내는 늘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수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한테는 연락하지 말아야지. 걔도 바쁠 텐데. 말수는 편지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도 함께 넣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선 민수와 지연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가방을 바라봤죠.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겠다.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 집에 더 있을 순 없었습니다. 말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말수는 긴 밤을 견뎠습니다. 새벽 4시 말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엔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말수는 어젯밤 싸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평생을 살아온 흔적치곤 너무 가벼웠죠. 옷 몇 벌, 낡은 수첩, 남편 사진, 그리고 막내의 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민순의 방에선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준호 방은 조용했어요. 말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말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식탁, 소파, 텔레비전. 1년 반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었죠. 이제 이곳은 말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잘 있어라. 말수는 작게 속삭이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말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말수는 얇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큰 길까지 나오는데 10분쯤 걸렸습니다. 길거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말수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그리고 점점 굵어졌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정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지붕 위로 빗소리가 두둥둥 울렸습니다. 말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길거리는 금세 젖어버렸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짝였죠. 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하지?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막연했어요.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요양원에 있었어요.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말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내 열어봤어요. 통장 잔고는 얼마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이미 아이들에게 나눠줬고 말순에게 남은 건 국민연금이 전부였죠.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 하나에 침대와 책상만 있는 곳. 그곳에서 혼자 늙어간다는 게 서글펐어요. 가방 속에서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막내 현수가 쓴 편지.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노란 편지지는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도 꼭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말수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현수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어요. 막내는 늘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녔었죠. 형들이 밖에서 놀 때도 현수는 엄마 옆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은 빗물처럼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꼭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빗소리만 정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미세한 금이 가 있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민수, 지연, 준호, 그리고 현수. 4개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죠. 말수는 현수의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걔도 바쁠 텐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말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말수는 그 빗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8시쯤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화면엔 현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전화가 왔을까?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말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그랬죠. 엄마. 현수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어요. 숨이 가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형한테 들었어요. 집 나오셨다고. 말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현수에게 연락했나 봤어요. 아, 그게 엄마 괜찮아. 걱정 마. 말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괜찮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위치 좀 말씀해 주세요. 현수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말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버스 정류장 형네 집 앞 큰 길 정류장에 있어.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현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현수가 온다고 했죠. 하지만 현수는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온다는 걸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빗속으로 검은색 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현수가 뛰어내렸어요. 35의 막내는 머리가 젖은 채로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현수는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말순은 그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엄마가 짐이 돼서.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현수는 말순의 가방을 들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조수석에 말순을 앉히고 가방을 뒷좌석에 실었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죠. 현수는 운전석에 앉아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아침 드셨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수는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어요. 근처 식당 가서 따뜻한 거 먼저 드세요.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요.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손님이 몇 명 없었어요. 현수는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엄마, 드세요. 밤새 고생하셨잖아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국물을 떴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몸이 조금 풀렸습니다. 현수야, 넌 어떻게 온 거니? 회사는? 말순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국밥을 먹다 말고 대답했어요. 새벽에 형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집 나가셨다고. 그래서 바로 차 몰고 왔죠. 새벽에? 그럼 밤새 운전한 거야? 말수는 놀라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의 눈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생각하면 그 정도야 뭐. 현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현수야. 엄마 때문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진작 모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형이 모시겠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수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내 형도 어쩔 수 없었어. 지연이도 힘들고 집도 좁고. 그래도 그렇죠.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말수는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식사를 마치고 현수는 말순을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 옆 서류함을 열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현수는 봉투를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위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니? 편지예요. 제가 쓴 거. 읽어보세요. 현수는 그렇게 말하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하얀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그 위엔 현수의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얀 편지지 위로 현수의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말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이 편지를 쓰는 게 참 오래 걸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지우고 다시 쓰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엄마, 이번 생엔 효자 못 돼서 정말 미안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어요. 현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늘 형들 그늘에 가려진 막내였어요. 형들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죠.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늘 제 편이었어요. 형들이 저를 놀려도 아빠가 저를 혼내도 엄마는 제 손을 잡아주셨죠.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을 때 엄마는 매일 학교 앞까지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다른 애들이 놀려도 엄마는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집까지 걸어주셨어요. 말수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현수의 작은 손. 그 손은 늘 차가웠어요. 말수는 현수의 손을 호호 불어주며 따뜻하게 해주곤 했죠. 그때 엄마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현수야, 세상이 다 너를 미워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죠. 엄마, 저는 그 뒤로 다짐했어요. 커서 꼭 엄마한테 잘해드려야겠다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그 편지도 썼던 거예요. 엄마, 나 커서도 꼭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라고요. 말수는 가방 속에 든 오래된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노란 편지지에 삐뚤빼뚤한 글씨. 그 편지를 말수는 평생 간직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대학 가고 취업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핑계만 대면서 엄마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형이 모시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형이 모시니까 괜찮겠지 하면서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겁쟁이에요. 엄마를 모실 용기도 없었고, 형한테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제 일상에만 파묻혀 살았습니다. 현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현수를 바라봤어요. 현수는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형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엄마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도 아니었을 거예요. 엄마는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엄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랑도 따뜻함도 용기도. 하지만 아직 돌려드린 게 너무 없습니다.
말순의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음 생이 있다면 꼭 엄마의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형들보다 먼저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형들이 뭐라 하든 엄마 손을 꼭 잡고 싶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막내라서 많은 걸 못 해드렸지만 다음 생에선 꼭 효자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행복하게만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말로 다 표현 못하지만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번 생에 부족한 아들이라서요. 엄마의 막내, 현수 올림. 말수는 편지를 다 읽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모실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엄마 계신 곳으로 올게요. 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 일 중요하잖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현수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말수는 현수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빗소리가 차 안을 감쌌고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현수가 급히 얻은 작은 원룸에 머물고 있었어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현수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현수는 냉장고를 열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지는 못했죠. 현수야, 넌 형한테 연락했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네, 했어요. 형이 내일 찾아온대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를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엄마. 민수는 말순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민수는 현관에 선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현수가 민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수는 말순 앞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우리 사정 때문에 그랬어요.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했고, 준호도 사춘기라 예민하고 공간도 좁고요. 민수는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형,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 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 엄마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 우리한테 엄마는 여전히 가족이잖아. 형이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엄마는 괜찮아.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수야, 내가 힘든 건 엄마도 알아. 지연이도 준호도 다 힘들었겠지. 엄마가 짐이 된 거 맞아.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엄마 마음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말수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민수는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38배 장남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현수도 옆에 앉아 말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형, 우리 같이 엄마 모시자. 내가 이쪽으로 발령 신청할게. 형도 가끔 시간 내서 엄마 뵈러 오고 그럼 되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주말마다 올게. 준호도 데리고 올게. 말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근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민수가 국밥 3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엄마, 드세요. 민수가 말순 앞에 국밥을 놓았습니다. 말순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 한 모금을 떴을 때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맛있다. 말순의 한마디에 민수와 현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두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형수님하고 준호 데리고 올게요. 준호한테도 할머니 소중한 거 다시 일깨워 줄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많이 컸겠다. 보고 싶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지연이가 준호한테 계속 얘기했대요.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요.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툰 미안함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민수가 말순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수는 말순의 팔을 부축했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쳤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말수는 현수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월세를 얻어준 곳이었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말순에겐 충분했어요. 창가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라늄, 베고니아, 작은 선인장. 현수가 사다 준 화분들이었어요. 말수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꽃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희도 봄이 왔다는 걸 아니? 곧 예쁜 꽃 피우렴.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꽃들은 대답 대신 초록빛 잎사귀를 반짝였습니다. 창가 옆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현수가 써준 편지였습니다. 하얀 편지지를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걸어둔 거죠. 말수는 그 액자를 볼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다음 생엔 꼭 엄마의 첫째로 태어날게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말순의 가슴은 따뜻해졌어요. 현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현수는 결국 회사에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2달 뒤 서울 본사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주말마다 말순을 찾아왔죠. 금요일 밤에 도착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엄마, 제가 있을 때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현수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말순에겐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현수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민수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왔어요. 지연과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풀렸어요. 할머니, 저번에 시험 잘 봤어요. 수학 90점 받았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준호 대단하네. 할머니가 뭐 해줄까?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만 봐도 돼요.
준호의 말에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냄새 나요라고 했던 손자가 이렇게 변한 거죠. 지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반찬을 싸왔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지연아. 내가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철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수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석 달 됐어요. 그거 축하하려고요. 말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것도 축하하니? 당연하죠.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한데요. 현수는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현수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형이랑 형수님, 준호 다 모여서 외식하자고 했어요. 엄마 생신도 곧 오잖아요. 그래, 다들 바쁠 텐데. 엄마 생신인데 당연히 모여야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녁이 되자 말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화분의 제라늄에서 작은 꽃봉오리가 보였어요. 곧 꽃이 필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꽃봉오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봄을 기다렸구나. 말수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현수의 편지. 그 안에 적힌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다음 생엔 꼭 엄마의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요.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다시 피어난 가족의 온기. 그게 바로 지금 말순이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현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말순에겐 음악처럼 들렸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말순에겐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말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죠. 가족도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했어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잘 컸죠? 이제 엄마는 괜찮아요. 말수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곁에 있어서. 봄날의 저녁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